반갑습니다.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주말은 잘 보내고 계신가요? 그런데요, 이번 주말은 평소처럼 일요일 저녁만 지나면 바로 장이 열리는 주말이 아닙니다. 내일인 월요일은 대체 공휴일이라 국내 주식시장이 하루 더 쉽니다. 문제는 우리가 쉬는 동안 해외 시장까지 같이 멈춰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북매장은 닫혀 있는데 미국장은 움직이고 그 사이에 쌓인 재료가 화요일 아침 삼성전자 시초가에 한꺼번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장은 쉬는데 마음은 못 쉬는 분들이 생기는 거죠. 오늘 영상에서는 월요일 북매장이 쉬는 동안 무엇을 봐야 하는지, 그리고 화요일 삼성전자가 강하게 시작할 때와 밀리면서 시작할 때 각각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화요일장이 열리기 전 대응 기준이 달라지는 순간을 빠르게 받아볼 수 있는 삼성전자 실시간 대응 알림도 말씀드릴게요. 이번에는 그냥 오르겠지, 떨어지겠지 하고 기다리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자, 먼저 날짜부터 정확하게 짚고 가겠습니다. 오늘은 일요일이고요. 내일 월요일은 광곡절 대체 공휴일이라 국매장이 열리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를 사고 팔 수 있는 다음 정규장은 화요일입니다. 그런데 미국 기준으로 월요일은 정규 거래일이에요. 그러니까 국내 투자자는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에서 미국 반도체주와 나스닥, 달러와 금리의 움직임을 한 차례 더 지켜봐야 하는 겁니다. 평범한 주말이라면 금요일 밤 미국장 흐름을 보고 월요일 아침 국내장이 바로 반응합니다. 이번에는 다르죠. 직전 미국장 움직임에 주말 동안 나온 뉴스가 더해지고 거기에 월요일 미국장 결과까지 쌓인 뒤 화요일 아침에 가격이 만들어집니다. 좋은 재료가 겹치면 시작부터 크게 뜰 수 있고요. 반대로 압제가 이어지면 우리가 대응할 틈도 없이 아래에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 삼성전자를 들고 계신 분들 마음도 두 갈래일 겁니다. 조금이라도 반등이 필요한 분들은 미국 반도체주가 월요일에도 강하게 버텨주길 바라실 거고요. 최근에 아래에서 들어온 분들은 수익이 생긴 건 반갑지만 화요일에 욕심을 부려야 할지, 일단 챙겨야 할지 벌써 고민되실 겁니다. 장은 쉬고 있는데 계좌 생각은 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삼성전자가 무조건 오른다, 지금 당장 사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훨씬 현실적인 부분이에요. 화요일에 어떤 방향으로 출발하든 처음 보이는 색깔만 보고 움직이지 말자는 겁니다. 갭상승으로 시작했다고 끝까지 강한 것도 아니고요. 갭하락이 나왔다고 그날 장이 그대로 무너지는 것도 아닙니다. 시초가 다음에 누가 사고 있는지를 봐야 진짜 방향이 나옵니다. 이번 연휴 동안 제일 먼저 볼 건 미국 반도체주 전체의 분위기입니다. 엔비디아 한 종목만 오르는지 아니면 마이크론과 반도체 장비주, 서버와 데이터 센터에 연결된 종목들까지 같이 살아나는지를 보셔야 해요. 한두 종목만 피는 장은 뉴스 하나에 다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면 반도체 전반으로 매수세가 퍼진다면 화요일 삼성전자에도 훨씬 편한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죠. 긍정적인 경우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월요일 미국장에서 반도체주가 고르게 오르고 메모리 관련 종목까지 힘을 받는다면 화요일 삼성전자는 강하게 출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AI 서버 투자와 고대역폭 메모리, 서버용 D램 수요에 대한 기대가 함께 살아난다면 단순히 지수가 올라서 따라가는 반등보다 힘이 오래 갈 수 있어요. 여기에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실제로 사들이는 모습까지 붙어줘야 상승에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크게 오른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오랫동안 물려있던 물량은 가격이 조금만 올라와도 나올 수 있고요. 연휴 전에 미리 들어온 단기 자금도 시초가가 높게 형성되면 수익부터 챙기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갭 상승이 나왔을 때는 첫 5분의 상승폭보다 첫 번째 눌림에서 매수세가 다시 들어오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올라간 가격을 지키지 못하고 시초가 아래로 밀리기 시작한다면 분위기에 취해서 따라붙을 자리는 아닐 수 있어요. 반대로 월요일 미국 반도체주가 밀리고 달러가 강해지거나 시장 금리가 피면 화요일 삼성전자도 무겁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위험한 행동은 장이 열리자마자 겁을 먹고 던지는 겁니다. 시초가가 낮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가격에서 외국인이 받아주는지 프로그램 매도가 계속 쏟아지는지예요. 낮게 출발한 뒤 매도 물량을 받아내고 시초가를 회복한다면 오히려 공포가 과했던 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약하게 시작한 뒤에도 외국인 현물 매도가 커지고 선물과 프로그램까지 같은 방향으로 밀어낸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때는 단순한 시초가 충격이 아니라 실제 자금 이탈일 수 있어요. 특히 코스피가 반등하는데 삼성전자만 직전 거래일 저점 부근에서 계속 눌린다면 시장 전체
전체 탓으로만 돌리면 안 됩니다. 기다리더라도 무엇이 돌아와야 기다릴 수 있는지 기준부터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 다음은 메모리 쪽 움직임입니다. 삼성전자는 같은 반도체주라도 엔비디아의 하루 등락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서버용 D램과 기업용 SSD 수요가 이어지는지, 메모리 가격에 대한 기대가 유지되는지, 마이크론이 시장보다 강한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미국장에서 AR 대표주만 오르고 메모리주는 뒤처진다면 삼성전자까지 그대로 연결해 해석하기에는 힘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환율입니다. 미국 기술주가 올라도 원화가 빠르게 약해지면 외국인이 국내 현물을 편하게 사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달러가 진정되고 원화가 안정되면 반도체 대형주로 자금이 돌아올 길이 조금 더 편해지고요. 그래서 화요일 아침에는 미국 반도체주가 올랐다는 뉴스만 보지 마시고 원달러 환율이 같은 방향을 도와주고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자체 뉴스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HBM 공급과 고객사 인증, 메모리 투자 계획, 파운드리 수율과 수주처럼 삼성전자에 직접 연결되는 소식이 연휴 중에 나오면 미국장 분위기보다 더 강하게 반영될 수도 있어요. 기사 제목이 얼마나 화려한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뉴스가 실제 이익 전망을 바꾸는 내용인지 이미 알려진 기대를 다시 포장한 건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도 화요일 아침 주가가 힘을 쓰지 못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신호입니다. 시장이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거나 위에서 기다리던 매물이 더 많다는 뜻일 수 있거든요. 반대로 특별한 호재가 없는데도 외국인이 꾸준히 사들이고 삼성전자가 시장보다 잘 버틴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기대가 수급에 먼저 반영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뉴스보다 돈이 먼저 움직이는 장면이 실제 시장에서는 자주 나옵니다. 화요일에 꼭 비교해야 할 종목은 SK 하이닉스입니다. 두 종목이 함께 강하면 반도체 업종 전체로 돈이 들어온다고 볼 수 있고요. SK 하이닉스만 강하고 삼성전자가 뒤처진다면 고대역폭 메모리 경쟁력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발리고 있는지 봐야 합니다. 반대로 삼성전자가 더 잘 버틴다면 그동안 벌어졌던 차이를 줄이려는 순환매가 시작되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화요일 장면을 세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강하게 출발한 뒤 시초가를 지키는 경우입니다. 외국인 현물 매수가 들어오고 프로그램도 매수 우위를 유지하면서 첫 눌림을 받아낸다면 그날은 성급하게 수익을 잘라내기보다 흐름을 조금 더 지켜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시작부터 급하게 따라붙기보다는 첫 눌림이 어디에서 멈추는지를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두 번째는 보합권에서 시작하는 경우입니다. 사실 대응하기에는 이런 장이 더 편할 수 있어요. 시초가에 과한 기대도, 과한 공포도 들어가지 않은 상태라 수급의 진짜 방향을 볼 시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거래 대금이 늘면서 직전 거래일 고점을 넘어서는지 반대로 거래도 붙지 않은 채 아래로 밀리는지를 보면 시장이 연휴 동안의 재료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조금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세 번째는 크게 밀려서 시작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시초가만 보고 손절부터 결정하지 마세요. 첫 10분 동안 매도 물량이 줄어드는지 30분 안에 시초가를 되찾는지 외국인 선물 매도가 현물까지 번지는지를 순서대로 보셔야 합니다. 시초가를 빠르게 회복한다면 기다려볼 근거가 생기지만 반등할 때마다 거래 없이 밀리고 저점을 계속 낮춘다면 비중을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자, 바로 이래서 이번 연휴 뒤에는 대응 속도가 정말 중요해집니다. 월요일 국내장이 쉬었다는 이유로 화요일 아침까지 아무것도 보지 않고 있다가 장이 열린 뒤에야 미국장과 환율을 찾아보기 시작하면 이미 첫 방향은 나와 있을 수 있어요. 삼성전자는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라 천천히 움직일 것 같지만 외국인 선물과 프로그램이 한 방향으로 붙는 날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자리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 영상을 보고 들어갔다가 물렸다는 분도 계시고 영상에서 말씀드린 방향과 다르게 움직여 손해를 봤다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께는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다만 영상은 촬영하고 편집해서 올라가기까지 두세 시간의 차이가 생길 수 있고 그동안에도 주가는 계속 움직입니다. 촬영할 때는 맞았던 기준이 여러분께서 영상을 보실 때는 이미 달라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올해처럼 매수 사이드카와 매도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커까지 자주 나타날 만큼 시장의 속도가 빨라진 시기에는 발동 자체보다 그 다음 대응이 훨씬 중요합니다. 멈췄다는 뉴스만 보고 겁을 먹거나 흥분할 게 아니라 거래가 다시 시작했을 때 돈이 어느 방향으로 붙는지를 봐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상으로 큰 방향을 잡는 것과 바뀐 시장에 맞춰 실제로 대응하는 건 따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 변화를 영상 한 편만으로 계속 따라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응 기준이 달라지는 순간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대응 알림이 필요한 겁니다. 이건 손실 중인 분들만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운 좋게 아래에서 삼성전자를 샀는데 막상 수익이 나기
시작하니까 언제 팔아야 할지 몰라 갈팡질팡하다가 결국 수익을 지키지 못한 분들도 계시잖아요. 조금만 더 오르면 팔겠다고 기다리다가 다시 매수가 근처로 내려오면 그제야 후회하게 됩니다. 수익은 찍혔다고 내 돈이 되는 게 아니라 지켜낼 기준이 있어야 내 계좌에 남습니다. 반대로 오랫동안 물려 계신 분들은 본전이라는 숫자에만 시선이 묶이기 쉽습니다. 내 매수가까지 오면 무조건 판다고 생각하다가도 막상 가까워지면 더 갈 것 같아서 손을 못 대고요. 다시 밀리면 다음 반등만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본전 가격 하나보다 외국인 수급이 꺾이는 자리, 거래 대금이 줄어드는 자리, 시초가를 지키지 못하는 장면을 먼저 봐야 합니다. 새로 들어가려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월요일 미국장이 좋았다는 이유만으로 화요일 시초가에 한꺼번에 매수하면 가장 비싼 시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시작부터 강하면 첫 눌림을 기다리고요. 약하게 시작하면 시초가 회복과 수급 전환을 확인한 뒤 접근해야 합니다. 기회를 놓칠까봐 서두르는 것보다 내가 틀렸을 때 빠져나올 기준이 보이는 자리에서 움직이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계좌 비중도 꼭 같이 보셔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계좌의 10%인 사람과 70%인 사람은 같은 신호를 보고도 대응이 달라야 하거든요. 현금이 충분한 분은 흔들림을 견디면서 확인할 여유가 있지만 이미 모든 자금이 들어간 분은 작은 변동에도 판단이 급해집니다. 종목 전망이 아무리 좋아도 내 계좌가 버티지 못하는 비중이라면 좋은 판단을 오래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추가 매수를 생각하는 분들은 화요일 시초가에 바로 물부터 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휴 뒤 첫 가격은 여러 날 쌓인 재료가 한꺼번에 반영되면서 평소보다 크게 벌어질 수 있어요. 낮게 시작했다는 이유만으로 싸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외국인 매도가 멈췄는지, 시초가를 되찾았는지, 거래 대금이 실린 반등이 나오는지를 먼저 확인하고도 늦지 않습니다. 한 번에 매수할 돈이 있다면 적어도 확인 전과 확인 후의 자금은 나눠두는 편이 좋습니다. 화요일 오전 8시 반부터 보이는 예상 체결가도 참고는 하셔야 합니다. 다만 예상 체결가가 높다고 실제 장도 그대로 강하게 간다고 믿지는 마세요. 장 시작 전에는 적은 주문으로 가격이 크게 달라져 보일 수 있고 개장 직전에 주문이 취소되면서 분위기가 바뀌기도 합니다. 예상 체결가는 출발 위치를 미리 보는 도구일 뿐이고요. 최종 판단은 장이 열린 뒤 실제 체결량과 외국인 프로그램 수급을 보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전 반등이 나왔더라도 오후 2시 이후 흐름까지 보셔야 합니다. 연휴 뒤에는 아침에 쌓였던 주문이 먼저 소화된 뒤 오후에 기관과 외국인의 진짜 선택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전에 올랐던 가격을 종가까지 지키는지 프로그램 매수가 장중에만 들어왔다가 빠지는지에 따라 같은 상승도 의미가 달라져요. 화요일 하루를 평가할 때는 장중 최고가보다 종가에 남은 돈을 보셔야 합니다. 화요일 장이 열리면 첫 10분에는 시초가를 지키는지 보시고요. 첫 30분에는 외국인 현물과 프로그램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살펴보세요. 오전 흐름이 나온 뒤에는 반도체 업종 전체로 거래 대금이 퍼지는지도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만 잠깐 오르고 장비주와 후공정, 기판과 전력 인프라가 전혀 따라오지 못한다면 상승의 폭이 좁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삼성전자에서 시작된 돈이 반도체 장비와 소부장, 후공정, 전력 인프라까지 번진다면 시장이 한 종목만 사고 끝내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런 날은 삼성전자 수익만 볼 게 아니라 다음 돈길도 같이 봐야 해요. 대장주가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 실적이 따라오는 주변 종목으로 자금이 번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름만 반도체인 종목을 무작정 따라가기보다 실제 거래 대금과 기관 수급이 붙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화요일 하루가 좋았다고 바로 추세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보지는 마세요. 연휴 뒤 첫날에는 쌓여있던 주문이 한꺼번에 들어오면서 평소보다 움직임이 과장될 수 있습니다. 강한 출발이 종가까지 남는지, 다음 거래일에도 외국인 현물 매수가 이어지는지까지 봐야 흐름의 무게를 판단할 수 있어요. 하루의 흥분과 실제 추세는 구분하셔야 합니다. 결국 이번 연휴에 우리가 준비해야 할 건 화요일 가격을 맞히는 일이 아닙니다. 미국 반도체주가 강할 때 어떤 확인을 거쳐 따라갈지, 약할 때 어디까지는 기다리고 어떤 신호부터 경계할지를 미리 정해두는 겁니다. 이렇게 준비해두면 장이 예상과 다르게 열려도 마음이 먼저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무 기준 없이 화요일 아침을 맞으면 빨간불에는 욕심이 나고 파란불에는 겁이 나서 또 한 박자 늦게 움직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나는 본업도 있고 월요일 밤새 미국장을 볼 수도 없는데 이걸 언제 다 확인하느냐는 거죠. 화요일 아침에도 환율과 미국 반도체주, 외국인 선물과 현물, 프로그램 매매를 한꺼번에 보면서 내 매수가와 비중까지 계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수익과 손실이 빠르게 바뀌는 순간에는 알고 있던 기준
기준도 머릿속에서 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실시간 대응 알림을 준비했습니다. 이 알림은 가격이 조금 오르고 내릴 때마다 보내는 단순 시세 알림이 아닙니다. 삼성전자를 들고 있지만 화요일 장이 열릴 때 무엇부터 봐야 할지 막막한 분들, 수익이 생겨도 언제 지켜야 할지 몰라 다시 놓치는 분들, 그리고 본전 생각 때문에 대응을 계속 미루는 분들이 바뀐 기준을 빠르게 받아보기 위한 알림입니다. 외국인 현물과 선물 수급의 방향이 달라질 때, 프로그램 매매가 매수에서 매도로 돌아설 때, 삼성전자가 다시 판단해야 할 중요한 자리를 돌파하거나 이탈할 때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삼성전자에 직접 영향을 주는 뉴스와 공시가 나왔을 때 그 내용이 실제 대응 기준을 바꿀 만한지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뉴스를 많이 봤자는 게 아니에요. 내 행동을 다시 생각해야 할 순간만 놓치지 말자는 겁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시작된 자금이 반도체 장비와 소부장, 후공정, 기판과 전력 인프라로 이동하는 흐름도 같이 확인할 수 있게 해두었습니다. 대장주가 이미 움직인 뒤 아무 종목이나 뒤늦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실제 돈이 붙는 업종과 종목을 먼저 구분해보자는 겁니다.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께는 상승과 횡보, 추가 하락 상황에 맞춰볼 수 있는 삼성전자 3단계 대응표와 수급, 거래량 확인 기준도 함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용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삼성전자 실시간 대응 알림 신청하기를 누르고 간단하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른 곳처럼 신청한 뒤 언제 올지 모르는 자료를 계속 기다리는 방식이 아니고요. 신청이 끝나면 현재 대응표와 데이터 알림센터 이용 방법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해두었습니다. 이번 연휴가 끝난 뒤에 찾아보지 마시고 국매장이 쉬는 동안 미리 준비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일 월요일은 대체 공휴일이라 국내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장은 움직이고요. 직전 미국장과 주말 뉴스, 월요일 미국장에서 쌓인 재료가 화요일 삼성전자 시초가에 한꺼번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휴 뒤에는 처음 뜨는 가격보다 그 다음 수급을 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강하게 시작하면 시초가와 첫 눌림을 지키는지 보시고요. 보합으로 시작하면 거래대금이 붙으면서 직전 거래일 고점을 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약하게 출발한다면 첫 10분의 공포에 바로 움직이지 말고 30분 안에 시초가를 회복하는지와 외국인 현물 매수가 들어오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반등 없이 저점을 낮추면서 프로그램 매도까지 커질 때는 그제야 비중과 대응 기준을 다시 꺼내보는 겁니다.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연휴가 하루 길어졌다고 해서 걱정까지 하루 더 붙잡고 계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월요일 미국장의 방향을 정할 수는 없지만 어떤 장면이 나오면 무엇을 할지는 지금 정할 수 있어요. 그 차이가 화요일 아침에 총동적인 한 번을 막아주고 어렵게 생긴 수익을 다시 놓치지 않게 해줍니다. 이번에는 막연히 잘 되기만 기다리지 마시고요. 내 계좌에 맞는 순서부터 준비해 두신 다음 남은 연휴는 조금 편한 마음으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화요일장이 열리기 전에 다시 필요한 내용 빠르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